김포시의 서울시 편입이요. 이거는 기본적으로 경기도 선거용입니다. 이슈가 폭발력을 가지려면 그 이슈를 체현할 사람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경기도 선거를 이끌 사람은 김은혜가 최적일 겁니다. 1년 전에 경기도지사 선거에 나갔던 사람이니까. 경기도 구석구석을 어떤 정치인보다도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잘났다 못났다 차원으로 논평하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경기도 전체 선거를 총괄하는 자리에 이 사람이 가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그러면 현재의 경기도를 생각하고 인구가 절대적으로 많이 모여있는 게 경기 남부 아닙니까? 이 경기 남부의 중심은 수원이에요.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인적 자원 중에서는 김은혜가 최적. 그러면 그 김은혜가 어디 지역을 선택해서 경기도 전체를 지휘할 것이냐? 저는 당연히 수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식으로 총선 체제를 우리가 갖춰가야 되는 거예요. 이재명의 요구는 이렇습니다. 경기 불황으로 수입이 줄었으니 허리띠를 더 졸라매라. 이렇게 서민들 다구치지 말고 경기 회복을 위해 정부가 돈을 풀어라. 이것들이 지난 5년간 해왔던 가장 손쉽고 익숙한 방법. 미래 세대로부터 빚을 내서 지금 펑펑 나눠 쓰자. 어쩌면 문재인 정권 5년 내내 했던 똑같은 짓을 이재명이가 그대로 반복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이승만 대통령의 그 업적을 다시 재조명하는 다큐멘터리 영화 기적의 시작이라는 다큐멘터리 영화가 지금 상영 중입니다. 권순도 감독의 기적의 시작. 이게 이승만 대통령의 역사적 업적과 발자취를 다큐멘터리로 찍은 겁니다.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굉장히 감동을 많이 받으셨고 좀 영화 평을 말씀하시는데 울먹이시거나 눈물을 흘리시는 분들이 굉장히 여러 분이 계시더라고요. 보시면 이승만에 대해서 새롭게 생각하게 되고 아, 이승만 대통령이 있어서 지금 대한민국이 있구나 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가지게 됐다라는 그 아주 감동 어린 그 평들이 많습니다. 여러분도 꼭 한번 보십시오. 이 영화 반지의 제왕에서 절대 반지는 반대 세력을 제압하고 원하는 걸 얻게 해주는 이 권능의 상징입니다. 하지만 절대 권력이 축복이 아니라 저주라는 걸 깨달은 주인공 프로도는 용암의 불길 속에 절대 반지를 던져버립니다. 이 실제 세상에서도 절대 권력은 스스로에게 함정이 돼서 파멸의 길로 이끌게 되죠. 민주당에서 내년 총선에서 200석이 가능하다는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수도권 120 몇 개 의석을 석권하면 200석 못하리라는 법도 없습니다. 연합 200석 만들어 주시면 그 안에서 맏형 노릇을 하겠습니다. 예. 저희도 변하겠습니다. 이 조국 전 장관도 국힘 이탈 보수 세력까지 다 합해 200석이 되길 희망한다고 썼습니다. 이 전체 의석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200석은 절대 권력을 상징하는 의석수입니다. 모든 법안 처리와 개헌은 물론 대통령 탄핵 소추까지 독자적으로 밀어붙일 수가 있습니다. 대통령의 법률안 거부권도 재의결을 통해 무력화시킬 수 있죠. 국회 동의가 필요한 국무총리와 대법원장 등도 야당 뜻대로 할 수 있습니다. 21대 의회의 거대 야당 독주를 뛰어넘는 의회 독재의 완성을 의미합니다. 물론 야당이 이런 희망을 갖게 된 데는 현 정부와 여당의 책임이 큽니다.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많은 국민의 분노를 불러오는 상황에서도 민주당이 200석을 꿈꾼다는 건 거대 야당의 횡포보다 정부 여당의 독선이 더 싫다는 민심의 반증이기도 하죠. 다만 조국 사태와 부동산 실정, 각종 통계 조작과 돈봉투 경선, 그리고 대표의 사법 리스크까지 도대체 뭘 잘했다고 200석을 얘기하는지 모르겠지만 오만함으로 비춰질 이런 발언들은 중도층의 심판을 자초할 수도 있습니다. 이해찬 전 총리의 20년 집권 발언이 5년 만에 정권 교체를 불러온 것도 같은 맥락이었죠. 다시 영화 반지의 제왕으로 돌아가 보죠. 절대 반지에 집착하다 추악한 모습으로 최후를 맞는 건 바로 골룸이었습니다. 아무런 반성 없이 절대 권력을 쫓는다면 여든 야든 냉엄한 심판을 피해가기 어렵지 않을까요? 오늘 앵커의 한마디는 200석의 함정이었습니다.
개딸들이 제일 먼저 쳐내야 된다고 하는 그 이원욱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총선기획단이 아니라 친명기획단이다. 총선기획단 인선을 보고도 통합이라는 말 할 수 있느냐라고 이재명이한테 아주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이원욱 얘기 하나 더 있습니다. 이 김용민이라는 자가 악수하면서 대통령한테 이제 그만두세요라고 말했다고 글을 올린 이 두 분과 관련해서 이 원욱이가 이렇게 썼어요. 그 당시 김용민이 주변에 있던 의원들은 들은 바가 없다고 하더라. 개딸들한테 이쁘게 보이려고 한 일이다. 의원들이 개딸들 눈치 보느라 대통령과 악수를 일부러 외면하거나 떨떠름하게 응했는데 결과적으로 더불어민주당의 옹졸함과 무례만 부각됐다. 강력 비판했습니다. 국민의힘 단독 힘으로는 과반 쉽지 않아요. 또 과반을 하더라도 160, 170, 180까지 하기가 쉽지 않아요. 국민의힘만 자유우파 정당이 아니잖아요. 자유통일당도 있고 자유민주당도 있고 우리 공화당도 있고 많잖아요. 그래서 이미 있는 자유통일당, 자유민주당, 우리공화당과 광화문 태극기 애국 세력들이 비례정당 쪽으로 발전해 가면서 지역은 국민의힘, 비례는 바로 그 자유우파 재정당 사회단체 연합 이런 방식으로 정치연합, 선거연합을 구축하자. 적어도 11월 중에는 국민의힘을 포함한 우리 자유우파의 재정당 사회단체 연석회의를 구성하자 해서 신뢰를 쌓아나가자. 이렇게 이미 제안한 바가 있고 적어도 자유통일당 정광훈 목사님, 자유민주당 고영주 대표 그리고 태극기 애국 세력의 주요 지도자들에게는 선거연합을 위한 정치 연석회의에 대한 필요성에 대한 공감과 동의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국민의힘이 정치연합, 선거연합에 대한 기획에 바로 착수하고 지도부 교체부터 단행하자. 그리고 힘있게 선거연합 협상회의를 주도하면 된다. 이뇨한 혁신위가 제2호 혁신안이라고 의원 특권 및 동일지역 3선 초과 제안이에요. 보십시오. 충청북도에 정우택이 있습니다. 청주 상당 지역인데 청주 상당 지역에서 쫓겨나가지고 옆에 있는 흥덕으로 갔다가 떨어졌어요. 그리고 청주 상당도 출마했던 사람들 떨어졌어요. 정진석이가 있는 충남 공주 부여 청양이 있습니다. 정진석이도 간신히 되는 곳이에요. 조경태가 5선인데 부산 사하을은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3번 당선됐고 우리 쪽으로 와서 2번 당선된 지역인데 여기는 조경태니까 되는 거예요. 윤상현 인천 동미추홀을 이것도 윤상현이니까 무소속으로 나가서 당선돼서 입당한 지역이거든요. 박덕흠이라고 있습니다. 충청북도의 보은, 옥천, 영동, 괴산입니다. 이 지역 가서 들어보세요. 박덕흠이니까 버텨낸다는 거예요. 윤영석이라고 있습니다. 경남 양산각. 양산이 쉬운 곳입니까? 양산에 2개, 김해에 2개인데 그중에 윤영석만 유일하게 우리 쪽이에요. 이게 무슨 혁신입니까? 설사 혁신이라고 칩시다. 선거에 지기 위한 혁신을 우리가 왜 해야 됩니까? 선거에 이기기 위해서라면 반혁신도 해야 되는 판이에요. 우리가 꼭 확보해야 될 지역 전부 떨어뜨려 놓고 어떻게 책임질 겁니까? 좌파 국회의원 중에 이탄이라는 자가 있는데 내년 총선의 최대 목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는 기반을 최소한으로 축소하는 것이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야권연합 200석이 필요하다 그랬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 거부권을 행사하면 그럼 국회에서 이거를 다시 재심의를 해서 표결을 한 번 더 해요. 이때 국회 3분의 2가 동의를 해서 찬성을 하면 대통령 거부권에도 불구하고 법이 성립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3분의 2만 있으면 개헌도 할 수 있어요. 대통령 탄핵도 할 수 있어요. 3분의 2가 그래서 데드라인입니다. 지금 말로는 거부권을 저지하기 위한 야권연합 200석을 얘기하지만 대통령 탄핵을 해버리지 민주당 단독으로는 할 수가 없다. 합리적 보수 세력, 진보야당과 협력해야 된다 그랬어요. 이것들이 아주 노골적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할 때 합리적 보수 세력인 저 김무성이 유승민이 잘 꼬셔갖고 하지 않았냐 이거예요. 이거 다 계산해봤다 이자가. 지금까지 나온 더불어민주당 쪽의 주장 중에서 가장 무서운 주장이 나왔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재명이가 윤석열 대통령의 예산안 시정연설 10월 31일 날 있었는데 그러면서 사전 환담도 하고 뭐 악수도 그날 3번이나 했다고 보도가 되지 않았습니까? 이자가 그렇게 해놓고 나서 불과 하루 만에 윤석열 대통령을 강력하게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뭐 비난이죠, 비난. 윤석열 대통령의 예산안 시정연설을 조삼모사라고 했습니다. 조삼모사. 이 원숭이한테 과일을 주는데 아침에 3개 주고 저녁에 4개 준다 그러니까 막 화를 내더라는 거예요. 왜 아침에 3개밖에 안 주냐. 그래서 바꿔서 얘기했대. 그럼 아침에 4개 주고 저녁에 3개 줄게 했더니 그렇게 좋아하더라는 거거든요. 이제 이런 비아냥 섞인 고사인데
이 조삼모사라고 윤석열 대통령의 시정연설을 깎아내리면서 국민을 원숭이로 여기는 것은 아닌지 이렇게까지 비난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자하고 뭘 악수를 3번씩이나 합니까? 참배하는 애국 시민들의 한결같은 숙연한 다시 새기고 이를 발판으로 결단과 용기를 배워야 합니다. 박정희 대통령께서는 하면 된다는 기치로 우리 국민을 하나로 모아 이 나라의 산업화를 강력히 추진하셨습니다. 한강의 기적이라는 세계사적 위협을 이루어내셨습니다. 박정희 대통령께서 이루어내신 바로 이 산업화는 우리나라 민주주의 발전에 튼튼한 기반이 되었습니다. 좌석이 없으신 분들은 펜스 뒤에 좌석을 이용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실질을 성장하고 명예와 오랜 세월이 지났지만 저는 아직도 아버지께서 곁에 계신 것만 같습니다. 아버지께서 일생을 바쳐 이루고자 하셨던 잘 사는 나라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느끼면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 앞에는 여러 어려움이 놓여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저는 우리 정부와 국민께서 잘 극복해 나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유가족 대표 박근혜 대통령님과 전 넘어 장벽 지나서 오랜 누릴 세상 우리가 싸우자 자유가 기다린다. 인생을 살으니까 진짜 그런 것 같아요. 이게 모든 사람을 다 만족시킨다는 건 이건 현실적으로 너무 어려워. 그거는 포기하지. 너 오늘 눈물 흘린 거 기억해. 도대체 몇 살이야? 24살이지. 야, 지금 열심히 해야 돼, 임마. 지금 최선을 다하고. 아깝지 않냐, 이 기회가?
이게 단순하게 넘어갈 문제가 아니야. 네 인생이 바뀔 수가 있는 문제야, 임마. 어떻게 단순하게 생각해, 이거를. 나는 내가 싫으면 그만이야. 뭐 방송 뭐 제작진 뭐 어떻게 해달라고 해도 나는 싫으면 내가 뭐 나는 근데 정말 거짓말하는 거 난 못 참아요. 나는 모르거나 뭘 실수는 다 이해를 하는데 거짓말하는 거 못 참아요. 가슴에 소름 생각하면 일주일 내내 잠안자고 고민했어. 진짜로. 여기 와서 지금 목숨 걸고 해도 될까 말까인데. 요즘 세상이 그래. 두 번의 기회는 안 줘. 네가 여기서 운동하러 나가서 회사를 다녀도 마찬가지고 두 번의 기회 잘 안 나와. 똑같은 기회가. 자신감은 다른 사람이 심어주는 것도 있지만 본인이 자신감을 찾으면 돼. 선발 출전 안 했다. 뭐 안 했다. 거기서 좌절하고 실망하고 이렇게 하고 그러면 계속 그렇게 살아야 돼. 누구도 널 도와주지 않아. 네가 이겨내. 사람이 말이야 음식을 배우거나 뭔 일을 할 때 제일 중요한 거는 받아들여야 돼. 이게 사실 내가 원하든 원치 않든 나는 그냥 즐기고 싶지만 그만큼 커리어가 쌓이고 나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다 보면 나에 대한 기대를 해야 되고 그거에 어울리는 이 보상을 받는 만큼 내가 또 그걸 또 일을 해야 되니까. 나는 안 될 수밖에 없었어. 너 뭐 할 줄 알으면 못하는데요? 뭐 이러고 있으니 말도 안 되는 핑계가 계속 나와. 본인은 모르고 있고 본인이 무슨 말 하는지도 몰라. 본인이 한 말조차 기억을 못하고 있잖아 지금. 음식하는 사람이 그렇게 무책임해서 어떡할 거야. 여러분 한 번도 안 해봤기 때문에 당연히 하고 싶은 게 없는 게 너무나 당연해. 조금만 더 지나다 보면 하고 싶은 게 좀 생길 거야. 만약에 생겼으면 이거 어렵겠지 이러지 말고 그냥 하면 돼요. 응? 이런 얘기 하지 마. 노력한다고 되는 건 아니잖아. 이 세상에 노력한다고 되는 거는 단 한 개도 없어요. 원래 없어요. 혹시 가끔 그럴 때가 있어요. 또 사람이 막 이런 걸 겪겠다고 또 올라오다가도 또 중간에 또 포기할 수도 있거든요. 네. 예.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게 실패다, 끝이다라고 생각을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자, 민주당 일각에서요, 이런 얘기가 나와요. 내년 4월 10일에 국회의원 뽑는 총선이 있잖아요. 민주당이 말이죠. 내년 4월 총선에서 300명의 국회의원 가운데 한 200명 정도는 민주당에서 당선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200석 정도는 민주당이 먹어야 된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다는 건데요. 먼저 이해찬 전 대표는 민주당의 장기 집권론을 설파한 적이 있었죠. 들어보시죠. 개인적으로는 20년 정도의 집권 계획을 잘 만들고 실천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몇 사람을 더 시켜야 되겠습니까? 한 10번은 더 시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21대 총선에서 압승을 거두고 이어서 그걸 기반으로 해서 2022년 대통령 선거에서 우리가 재집권을 함으로써 한반도 평화를 가져오는 앞으로의 100년이 전개되기 시작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민주당이 200석은 먹어야 됩니다. 정동영 고문이 최근에 저런 얘기를 했습니다. 강서 보궐선거에서 수도권도 준비돼 있다는 걸 민주당이 여실히 보여줬어요. 수도권 의석 석권하면 200석 가능해요. 넘겨보죠. 또 있습니다. 이탄희 의원. 내년 총선의 최대 목표는 국민의힘을 100석 이하로 떨어뜨리는 겁니다. 그 얘기인 즉슨 민주당이 200석 이상 먹어야 합니다. 같은 얘기죠.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범민주 진보 세력과 국민의힘 이탈 보수 세력까지 다 합해서 200석이 되기를 희망해 봅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민주당에서 쓴소리가 나왔어요. 보시죠. 아니, 살려달라 고개를 숙여도 모자랄 판에 철이 없어도 너무 없어요. 저 사람들. 겸손하지 않은 당에는 표를 안 줍니다. 초선 또 다른 의원은 허황된 200석 얘기하다가 총선 망쳐요.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조승현 부위원장이 야경이 아름다운 도시는 분명 매력적입니다. 태화강이 도시를 가로지르는 울산은 야간 경관을 좋게 할 기반은 좋지만 그동안 이걸 잘 살리지 못했는데요. 울산시가 아름다운 야경 도시를 준비합니다. 이영남 기자입니다. 서울의 상징인 한강. 밤에도 16개의 교량마다 은은한 불빛이 비치면서 조형미를 더합니다. 유명한 도시들은 상징물에 조명을 더하면서 매력 지수를 높입니다. 울산의 야경은 어떨까? 낮이면 전망 좋은
하멀루에서 본 밤 풍경은 차들이 달리는 대로 정도만 구분되고 어디가 강이고 바다인지 구분하기 어렵습니다. 전반적으로 조명이 어둡고 특색이 없어 활력이 부족해 보입니다. 울산시가 다소 늦었지만 야간 조명을 개선해 물빛 야경 도시로 변신하기로 했습니다. 태화강과 바다 등 수변과 해변의 물빛을 주제로 올해부터 2027년까지 도시빛 특화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겁니다. 도심을 가로지르는 태화강과 바다를 인접한 도시 환경적 특성을 살려 물빛이라는 테마와 연계해서 야경이 아름다운 도시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신사모교와 심리대박교, 태화교, 울산교, 번영교, 명촌교, 울산대교 등 11개 교량을 따라서 조명을 설치하고 울산교는 올 10월부터 무빙 라이트 쇼가 있는 활기찬 다리로 바뀝니다. 일산해수욕장과 간절곶 등 해변가 8곳도 야경이 대폭 바뀔 예정입니다. 시민과 방문객에게 좀 더 편안하고 따뜻하고 행복한 도시를 가치를 만들어가는 것이죠. 그런 관점에서 태화강의 어떤 자연경관을 보존하는 관점, 그리고 울산의 첨단 과학이 드러나는 어떤 빛의 연출. 시는 국내 도시로는 5번째로 국제도시 조명연맹에도 가입해 세계적인 야경 도시들의 사례를 공유하고 도시 활력을 높일 계획입니다. UBC 뉴스 이영남입니다. 재명아, 너 보고 있니? 우리 회 먹방 한다. 맛있다. 씨야 많아. 한 번에 스침해도 내 눈빛이 말을 해줘. 인연이 아니길 바래요. 바보처럼 먼저 말하지 못해. 2001년의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실제로 생활권은 서울인데 거주만 김포나 하남이나 광명에서 하는 사람들의 비율이 과천이 48, 하남이 48, 광명이 40, 구리가 37, 남양주 33. 그래서 실질적으로 서울 생활권인 경우에는 서울 편입을 추진할 수 있는 강력한 사회문화적 근거가 되지 않겠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김동연의 이 분도론의 직격탄을 날린 거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뭐 우리 김동연은 제정신이 아닐 거예요. 그래서 나온 김동연의 말이 이런 겁니다. 야, 국민 갈라치기 하더니 이제는 국토 갈라치기까지 하네. 국토는 지가 갈라치려고 해놓고. 김포 분들이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경기 북도 김포보다는 서울시 김포가 더 낫지 않냐? 이렇게 된 거죠. 그렇죠? 우리 국민의힘의 구상대로 하면 서울시 김포시가 되는 거 아니에요. 어느 쪽이 더 낫냐? 그럼 서울시 김포구가 더 낫지 라고 하는 김포 시민들이 다수라는 겁니다. 내년 4월 10일 22대 총선 앞두고 선거제도 개선, 보안 취약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당내 특위를 띄우기로 한 겁니다. 당 사무총장, 법사위 간사, 정보위 간사, 행안위 간사가 다 들어가서 당이 상당한 무게를 실어서 공정선거 특위를 운영하겠다는 의지를 표현했습니다. 내년 이 조경태가 수도권 특위장을 맡으면서 한 말은 두 가지입니다. 영남권의 스타들은 수도권으로 출마하라 그러니까 이거 나 서울 가야 되나 보다 하고 수도권 특위를 맡았다.
뭐 이런 얘기가 바로 퍼졌어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조경태가 웃기는 소리 마라. 나는 뼛속까지 부산 사람이다. 이렇게 수도권 출마를 일축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얘기가 또 있어요. 그럼 내가 이걸 맡으면 수도권 얘기만 할 거냐? 아니야. 부울경 메가시티도 당에다 제안할 거야. 부울경 메가시티는 부산, 울산, 경남이 1,500만의 광역으로 가자. 이런 큰 그림입니다. 저는 이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다들 모였지. 제인이 형. 왜 양산에 있는 사람을 오라가라 하노? 나중에 혹시 오라가라 못하게 되면 내가 면회 갈게. 네 방금 그게 무슨 말이고? 아니야, 넘어가. 재명이도 왔어. 정치보복 그만하십시오. 다짜고짜 뭔 소리냐? 정치보복 그만하시란 말입니다. 생각이 다르다고 힘으로 조지는 거 미개한 깡패짓이죠. 그래, 명심 없게. 그나저나 니 체포동의안 가결시킨 애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해? 아, 나 그 수박들 어떻게 조지지? 야, 생각이 다르다고 힘으로 조지는 건 깡패짓이라며. 야, 그거랑은 다르지. 알았어. 국이는 왜 안 와? 저 왔습니다. 요즘 별일 없냐? 우리 딸 유튜브도 잘 되고 제 책도 잘 팔리고 정경심 교수는 영치금으로 2억 4천 받았습니다. 야, 대단하다. 입시 비리를 가지고 재테크를 오네. 재테크라기보단 죄테크지요. 맞네. 죄 짓고 돈 벌고 재테크. 야, 너 오늘 좀 친다. 대표님도 들어갈 것 같으면 빨리 책 하나 쓰시죠. 야, 말 조심해라. 그나저나 왜 불렀냐? 오늘이 내시 열명 마지막 회라 인사차 불렀어. 저는 몇 번 나오지도 못했는데 왜 벌써 마지막 회입니까? 이거 대본 쓰는 김영민이가 정치하겠다고 입당했어. 야, 정치하는 거랑 이거랑 무슨 상관이야? 아무래도 유튜버의 화법이랑 정치인의 화법은 달라야 되지 않겠냐. 그래도 후배가 도전한다는데 우리 덕담이나 한마디씩 해주고 마무리하자. 자, 제인이 형부터 정치가 뭔지 인생이 뭔지 한마디 해줘. 요즘 책 많이 읽으니까 사자성어 같은 거 한번 해봐. 호호, 사자성어 뭐가 있었고. 형이 살아보니 삶이란 소고기 산봉우리 같은 대국을 가열차게 20팩 하는 거 아닐까 싶다. 그래서 옛말에 삶은 소대가리라는 말도 있지. 소고기 대국을 가열차게 리스펙트. 참 형다운 덕담이다. 재명이도 한마디 해줘. 영민아, 정치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다. 불타는 의지와 체력, 포기하지 않는 마음을 가진 자들이 누리는 특권이지. 그래서 옛말에 불체포 특권이란 말도 있어. 얘는 불체포 특권 진짜 좋아하네. 그럼 마지막으로 국이가 덕담 한마디 하자. 영민씨, 조국을 위해 일하고자 한다면 사리사욕부터 퇴치해야 됩니다. 그래서 옛말에 조국 사퇴라는 말이 있지요. 야, 멋진 말이네. 그래, 어쨌든 영민이가 조국 사퇴 불체포 특권 하면서 소대가리 오면 되겠네. 그리고 영민이가 총선에 집중해도 성대모사 하던 후배는 계속 자기 채널에서 한다니까. 다들 고정 댓글 가서 구독하자. 꼴의 선배라고 후배 채널 밀어주고 가네. 근데 채널 이름이 뭐냐? 그 채널명이 미스터 찌시라던데. 아니, 이것들이 미쳤나? 이제 그만 좀 하라고. 호호호, 재밌겠노. 자, 국이가 마무리하자. 지금까지 내시 10명을 성원해주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극우다 조롱이다 말이 많지만 이 작품은 김영민 씨가 우리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 국민들에게 작은 위로가 되고 싶어서 밤새 써온 작품입니다. 그런 진심으로 정치를 한다면 적어도 문재인 이재명보다는 훌륭한 사람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말이 좀 심하노. 야, 니 책 찢어버린다. 그 싸우지들 말고 이제 내시 10명은 미스터 찢에서 만나고 영민이는 정치 열심히 하고 전부 에너지 넘치게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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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요한 혁신위가 2호 안건이 핵심은 동일지역구 삼선초가 연임금지. 근데 한 중진 의원은 3번 연속된 사람들 그럼 자른다고 치자. 그럼 그 빈자리에 누가 가느냐가 더 중요한데. 검사 공천이나 또는 대통령과 가까운 친윤 공천 하면 이거는 오히려 더 국민들한테 욕먹을 수 있다.
이런 얘기까지 나왔어요. 그러자 이런 비판에 대해서 인요한이가 걱정하지 말라고 한 말이 이런 말입니다. 뭐냐 그래? 그 빈자리에 친윤 공천, 검사 공천, 이거 상식을 벗어난다. 절대 그런 일 발생하지 않는다. 제가 보장한다. 절대 그렇게 안 간다. 이랬어요. 60일 기한하고 혁신위원장 하고 있는 인요한이가 무슨 힘이 있다고, 무슨 권한이 있다고, 무슨 책임이 있다고 쥐가 보장한다고. 뭐 당대표라도 돼? 당대표나 공관위원장도 이런 얘기는 보장한다 이렇게는 감히 말을 못하는 건데 인요한이가 공관위원장으로 내정됐나? 이철규 위원장 임명을 보면서 인재 영입을 진정성 있게 하려면 인재 영입 위원장이 정말 실세라고 제안을 받는 사람이 인정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게 설명을 길게 해서는 안 됩니다. 아무 설명이 없어도 저 사람이 와서 나한테 제안을 했다면 이건 진지한 제안이다 라고 내가 고민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권에서 이 인재 영입 위원장이 진짜 저 사람 말이라면 믿을 수 있어 라고 하려면 대통령의 신뢰가 깊어야 돼요. 그리고 당대표가 신뢰가 깊어야 돼요. 그런데 장제원은 안 돼요. 왜? 이 사람은 자기 정치할 가능성이 있다고 사람들이 보기 때문에. 그래서 원희룡도 안 돼. 원희룡이 하면 원희룡 차기 대권 주자 중에 하나인데 그 원희룡 사람 뽑겠지. 그래서 한동훈도 안 되는 거예요. 인재영입위원회. 권성동도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두 가지 조건이 필요하다. 대통령의 신뢰가 확실하고 당대표와 확실한 신뢰관계가 구축돼 있으면서도 자기 정치에는 욕심이 없는 사람. 이어야 인재영입이라는 어려운 일을 할 수 있고 그래야 그 제안을 받는 상대방도 진지하게 검토할 수 있게 됩니다. 조선일보 사설은 틈만 나면 친윤 비윤으로 편을 가르는 행태도 눈살을 찌푸리게 한다 그랬는데 여러분 친윤 비윤으로 편 가르는 게 누굽니까? 언론 아닙니까? 조중동 그리고 유승민, 이준석이 세상에 사전에도 없는 윤핵관이라는 걸 만들어가지고 윤석열 대통령 가까운 사람들을 왜소화시키고 지금 국민의힘에 윤석열 계보가 있습니까? 그런 거를 마치 계보 정치, 정략 정치를 하는 그런 당처럼 비난하고 왜소화시키고 있는 것이 유승민이 이준석이 아닙니까? 그리고 그들과 편승해서 조중동이 끊임없이 무슨 인사만 있으면 친윤이나 비윤이나 현미경 갖고 갖다 들이대고 그렇게 보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그 다음에 이어지는 주장이 이렇습니다. 국민의힘은 2016년 진박 논란으로 민심을 잃은 경험이 있다. 찐박, 대박, 범박, 변박, 쪽박, 탈박 등 각종 파생어가 난무한 가운데 이렇게 돼 있어요. 온갖 박박박들 언론이 만든 것 아닙니까? 언론이 이렇게 써제끼면서 박근혜 대통령을 공격하지 않았습니까? 지것들이 이렇게 판을 어지럽혀 놓고 이제 와서 이걸 다시 윤석열 대통령한테 뒤집어 씌우려고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정략 정치의 프레임 속에 가두려고 하고 있어요. 아주 고약한 시도입니다. 그런 중에도 홍준표가 나는 이준석이하고는 달라 하면서 한마디 했네요. 이준석이 그거는 한 번 바람나 가출했는데 두 번은 못하겠냐? 뭘 그런 거를 징계를 풀어줘. 풀어주려면 나만 풀어주지. 뭐 이런 뜻 같아요. 최근 홍준표의 워딩을 보면 감이 좀 살아난 것 같아요. 이준석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면서 한마디 더 했어요. 영악하고 한맺힌 이준석이 하다못해 수도권에서 이정희 역할까지 노리고 있는 판에 이런 자를 징계 해제해주고 있으니 김기현 지도부가 참으로 무지하고 태평스럽다 이렇게 한마디 했는데 이준석에 대해서 홍준표의 이 지적은 아주 정확한 지적이다. 보면은 안 되는 세상 이번엔 우리가 한다 뭉쳐서 바꿔야 한다 자유로운 우리의 나라 하차하면 저들의 나라 어림없다 걱정 없다 아미고가 지킨다